메탄올이 있습니다. 이 메탄올은 소독제로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연료로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연료로 제일 많이 쓰는 애가 메탄올이야. 알았지? 그런데 이제 얘가 포름알데하이드가 돼.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산화 반응이 일어나면 포름알데하이드가 돼요. 알겠지? 근데 이 포름알데하이드는 이제 밑에 정리하겠지만 이 독성 물질이야. 접착제 같은데 이용되어지는 게 포름알데하이드인데, 이제 메탄올을 만약에 우리가 몸에서 우리가 먹었다고 치자. 그럼 먹으면은 몸 안에서 뭐가 돼버리냐면 얘가 돼버려요. 그럼 독성 물질이 만들어지니까 우리 몸은 큰일 나겠네. 예, 그래서 메탄올을 먹게 되면 실명을 합니다. 눈이 멀어요. 그래서 이 메탄올을 어디에 많이 쓰냐면 그 가짜 술 만들 때, 가짜 술 만들 때 많이 써가지고, 실제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가짜 술을 진짜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중국 여행 갔을 때 내가 그 여행을 가고 있는 그 동시간대에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가짜 술을 먹고 한 10명이 실명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막 뉴스에 나오고 그러더라고, 중국 뉴스에. 자, 그 정도로 이제 메탄올은 이런 포름알데히드를 생성하기 때문에 굉장히 해롭죠. 그 다음에 또 산화가 돼요, 포름알데히드가. 포름알데히드가 산화가 되면 그게 이제 포름산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에탄올. 자, 에탄올 밑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자, 얘는 술이죠, 술. 하지만 지금 요즘에는 가장 많이 쓰는 것들 중에 뭐야? 살균 소독이잖아. 그지? 에탄올인 정말 코로나 시대에 유명해진 물질이죠. 예. 그리고 나서는 얘는 또 이렇게 해서 유기용매라 그러죠. 기름을 잘 녹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유기물을 잘 녹여요. 다시 말하면은, 자, 과일이라든가 어떠한 약초라든가 이런 것엔 좋은 성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좋은 성분들을 갖다 우리가 그냥 먹으면 되는데, 이게 물에는 잘 안 녹아. 안 녹으니까 뭘 만들어? 술을 만들지. 과실주 만들고 무슨 주 만들잖아. 그러니까 술을 만드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술을 먹고 싶어서도 있겠지만, 두 번째는 바로 그런 성분들을 녹이기 위해서야. 알았어? 그래서 그런 성분을 녹여서 인체에 흡수시키기 위해서 이제 술에다 재워 놓는 거죠. 자, 그 다음, 연료로 쓰인다 그랬죠? 에탄올은. 자, 그럼 에탄올이 있어요. 얘가 산화가 되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돼요. 자,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도 위에 있는 포름알데하이드처럼 되게 우리 몸에 안 좋은 그런 독성 물질이에요. 근데 이걸 어디서 만드냐면 간에서 만들어요, 간. 알았어? 그러니까 알코올을 먹으면 간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지는 거야. 어서 와. 네가 태연인가? 자, 그래서 이제 술 먹죠, 술. 술을 먹으면 여러분들은 뭐 아직 그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이제 알게 모르게 먹긴 할 텐데, 이게 에탄올을 먹으면 간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근데 이 간에서 얘가 만들어지는데 이놈을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 그럼 절대 술을 먹으면 안 돼. 알았지? 그러니까 이거 술을 먹고 나서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얼굴이 벌게지고 그다음 피부에 막 발진 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얘를 못 견디는 거예요, 몸이. 알았어? 그렇게 되면 술을 못 먹어요. 자, 그러고 나선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다시 뭐가 되면 산화가 되면 그게 아세트산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봐봐, 이제 술 냄새이잖아, 술 냄새. 아빠 다 술 한 잔씩들 하시지. 이 술 냄새가 난대. 근데 사실은 에탄올 냄새는 향기로워요. 실제로는 에탄올 냄새는 향수 있잖아. 향수에 에탄올이 들어가. 그러니까 에탄올이 향이 별로 안 좋으면 향수에 집어넣을 일 없겠지. 그래서 일단 에탄올은 냄새가 향기롭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술 냄새는 뭐냐면 이제 아침에 보면 시큼한 냄새가 나요. 술을 먹고 나면. 그 시큼한 냄새가 뭐야? 지금 여기 써 있네. 아세트산이에요. 그럼 시큼하다 그랬지? 그래서 이 아세트산은 뭐가 되냐면 식초가 되는 거야. 식초. 알겠지? 그래서 얘는 신맛이 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세트산의 3%에서 한 4% 되는 수용액을 가리켜서 얘를 식초라고 합니다. 여러 먹는 식초들이에요. 거기에는 전부 다 아세트산 성분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뭐를 갖다 발효시켜서 얻는다 그랬어요? 에탄올을 발효시킨다. 그러니까 알코올을 산화시키면 맨 마지막에 얻는 게 뭐냐면 에탄올을 산화시켜서 맨 마지막에 얻는 게 아세트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막걸리죠, 막걸리. 예전에는 막걸리를 갖다 집에서 다 담갔어요. 그럼 막걸리를 담가 놓으면 그게 오래 먹지는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아세트산이 되면서 되게 시큼한 맛이 나요. 그러면 이 막걸리를 계속 발효시켜 가지고 식초를 만든 거야, 예전에는. 알겠지? 자, 그리고 나선 이런 아세트산은 빙초산이라고 합니다. 왜 빙초산이냐면 어는 점이 17도씨야. 어는 점이. 그러니까 보통 물의 어는 점, 우리 물의 어는 점 다 알잖아. 물의 어는 점이 0도씨야. 그런데 얘는 17도씨야. 그럼 어떠냐면 쌀쌀한 가을이 돼버리죠. 그러면 얘는 얼어버려요. 알았어? 그래서 우리가 이 산을 빙초산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지금 에탄올소부터 메탄올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물질들에 관한 것 정도는 알아두자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엔 그 밖의 것들 아까 봤던 건데요. 포름알데히드, 메탄올이 산화돼서 만들어지는 게 포름알데히드야. 어디 이용되어진대? 접착제 원료. 자, 이 포름알데히드가 뭐의 원인이 되냐면 새집 증후군의 원인이 됩니다. 알았죠? 이제 새집을 들어가게 되면 접착제 같은 걸 많이 썼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나오는 포름알데히드가 이제 우리 몸에 들어가서 굉장히 나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집 증후군을 얘기해 주는 거고. 자, 그 밖의 것들 중에 아세톤. 아세톤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구조가 산소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CH3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게 아세톤이에요. 그래서 이 아세톤은 물에 잘 녹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탄소 화합물을 잘 녹인다. 그러니까 우리 뭐 매니큐어는 뭐 아직 뭐 하는 사람 없겠지만 매니큐어를 이제 엄마나 누나나 언니들이 이렇게 지웁니다. 지우면 매니큐어 지워져요. 잘 지워져요. 근데 잘 지워지는데 그리고 지우고 나서 물에 씻으면 또 깨끗하게 씻겨요. 그 얘기가 뭐냐면 매니큐어는 탄소 화합물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갖다 지운단 말이에요. 잘 녹여요. 그런데 녹이고 나서 물에다 씻으면 아세톤이 싹 없어집니다. 그럼 손이 깨끗해지겠지. 그지? 그래서 얘는 물에도 친하고 그 다음에 탄소 화합물도 친해요. 그래서 이제 그 화학 실험실에 가면 이 아세톤을 갖다 1년 동안에 쓰는 게 뭐 수톤을 써요. 톤. 뭐 킬로그램도 아니고 뭐 1000kg, 2000kg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그 지천에 아세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세톤 같은 경우는 청소할 때 되게 좋아요. 청소할 때 막 묻어 있잖아. 아세톤 뿌려가지고 팍 닦고 그래. 그래서 실험실에 가면은 그런 거 하나 있으면 한 통씩 들고 와. 나중에 대학 가면. 그러면 집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어. 그러니까 그때 되면 이제 아세톤을 이제 매니큐어 바르고 올리브영 같은 데 가서 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물질이 아세톤입니다. 알았지? 물에도 잘 녹고 탄소물 잘 녹고. 자, 그래서 뭐로 쓰이는데 용매, 그다음 매니큐어 제거제 이렇게 쓰이는 게 아세톤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런 성질들을 좀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1단원은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맨 처음 단원. 자, 여기 뒤에 보면 이제 문제가 좀 있을 거예요. 예, 문제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확인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빠짐없이 싹 다 풀어오세요.
어디서부터냐면 수능 자료서부터. 알았지? 수능 자료서부터 2점, 3점까지 내용까지 풀어오면 됩니다. 오토가 내용 문제가 이제 수능 문제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도움이 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화학 식량에 관한 얘기부터 볼 텐데 좀 필기를 좀 해야 될 겁니다. 자, 보십시다. 자, 먼저 화학식에 관한 얘기부터 좀 해드릴게요. 화학식. 화학식은 총 4가지가 있어요. 자, 뭐 있냐면 실험식이 있고요. 그 다음엔 분자식, 시성식, 구조식. 자, 물질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화학식은. 그래서 총 4가지로 표현되어집니다. 실험식은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하고 자, 개수 B를 나타내 준 거야. 우리 앞에서 봤던 아세트산 같은 경우가 있어. 아세트산을 이제 실험식으로 꾸미게 되면 CH2O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뭘 뜻하는 거냐면 이 아세트산은 탄소하고 수소하고 산소가 몇 대 몇 대 몇이란 뜻이야? 1대 2대 1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실험식으로 써야 되는 애들이 있기는 해요. 어떤 애들이냐면 예를 들어서 원자 결정. SiO2라고 그러죠. SiO2. 이 SiO2는 어떤 애들이냐면 석영입니다. 석영. 수정이라 그러죠. 흔히. 자, 그럼 이 수정, 석영 같은 경우는 규소하고 산소로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원자들이 1대 2로 되어 있다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써요. SiO2. 그 다음엔 이온으로 되어 있는 이온 결정들. 자, 이온 결정이라 그러면 이제 소금 예를 들면 되겠다. NaCl. 소금이야. 소금은 이제 양이온인 Na 플러스와 음이온인 Cl 마이너스가 1대 1로 있어서 실험식으로 나타내줘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율만을 표시하면은 이제 실험식이라 그러고요. 다음 분자식. 종류는 당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총 개수. 자, 종류와 총 개수.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아세트산은 탄소 2개, 수소 4개, 산소 2개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세트산에는 탄소가 2개 있고 수소가 4개 있고 산소가 2개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2, 4, 2는 총 개수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시성식. 시성식 뭐냐면 물질의
선생님 이렇게 돼 있어요. 원자단. 원자단은 뭐냐면 원자 덩어리라 생각하면 돼. 알았죠?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주는 원자 덩어리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세트산은 표현할 때 CH3 COOH로 이렇게 표현해 줘. 이게 시성식이에요. 제일 많이 쓰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뒤에 있는 이 원자단을 뭐라 그러냐면 카복실기라 그래요. 아, 그럼 COH를 딱 보는 순간 아, 얘는 산성이구나. 산성이구나. 그 다음에는 또 뭐 알코올과 나중에 이제 뭐 나중에 배워요. 뭐 알코올과 반응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시성식, 구조식. 자, 구조식은 원자의 결합 상태를 표현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 결합 상태는 이제 뭐 이런 거죠. 뭐 결합의 종류도 알 수 있고 결합 각들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아세트산을 이제 구조식으로 그리게 되면 탄소가 이렇게 있으면 수소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지킵니다. 이게 구조식이에요. 그럼 구조식을 이제 보고 나서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더 많이 배우면 109.5도구나. 여기는 한 120도 정도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 각들도 다 알게 돼. 지금이야 이제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구조식이라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서 화학식은 이렇게 몇 개로 나눠지냐면 총 4개로 나눠지는데 일단은 시성식이나 구조식은 주로 탄소화합물을 표현할 때 제일 많이 써요. 대부분은 분자식과 실험식을 쓰게 되는데, 하지만 이제 실험식은 여기다가 뭐로 해줘야 돼? 곱하기 정수배를 해줘야 돼. n배를 해주면 분자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1배를 해주던 2배를 해주던 3배를 해주던. 알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화학식이라 그러고, 화학식은 물질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두 번째. 화학식량이에요. 자, 화학식량은 어떤 애들이 화학식량이냐면 이 원자량 같은 애들. 분자량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화학식량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질량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탄소가 있어요. 탄소는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g이에요. 자, 수소 원자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이에요. 알겠어요? 이게 실제 질량이야. 탄소 원자 1개, 수소 원자 1개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실제로. 자, 그러면 이 실제적인 원자의 질량을 가지고 물질을 표현하려다 보니까, 자, 메탄이에요. 와, 그럼 이 질량이 얼마냐 그러니까 1.99 곱하기 뭐 어쩌기 더하기 곱하기 뭐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그지? 굉장히 성가시네요, 그죠? 숫자 자체가. 그래서 이제 전 세계 화학자들이 모였어요. 선생님 바빠서 못 갔는데 모였어. 모여가지고 이제 여기에 이제 12라고 기준을 잡은 거야. 야, 얘를 그냥 12로 하자. 알겠지? 12로 하자. 그럼 수소는 어떻게 할까? 그러면 야, 수소는 질량 보니까 탄소에 비해서 12분의 1밖에 안 되잖아, 실제 질량이. 그러면은 얘는 얼마가 될까? 1이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결정한 게 원자량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원자량은 뭐라고? 탄소 12짜리를 뭐로 했어?
기준을 했고, 기준점은 상대적 질량을 가리켜서 원자량이라 그럽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화학 식량이라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탄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 아까 수소가 1이었죠? 탄소가 10이었어. 질소가 14, 산소는 16, 뭐 네온은 20.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NA는 23. 염소가 있어요. 염소는 35짜리가 75고, 75%. 37짜리가 25%네. 아유, 비율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원자량을 따지려 보니까 질량수가 35짜리, 37짜리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35라고 하기도 좀 그렇다, 그죠? 37이라고 하기도 그래요. 비율 자체가. 그래서 이제 평균 값을 구해요. 자, 평균 원자량은 이렇게 됩니다. 35짜리가 75%잖아. 그지? 그러면 35에다가 곱하기 0.75 해주고요. 더하기 37에다가 곱하기 0.25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35.5가 나와요. 얘를 갖다가 염소의 원자량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애들을 뭐라 그러죠? 흔히 동위원소라 그래요. 동위원소. 알았지? 같은 원자인데 질량이 다른 애들을 동위원소라 그래요. 알겠어? 그럼 동위원소는 염소만 같나? 아니야. 전부 다 가져. 모든 원자가 동위원소가 있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원자량은 그 동위원소들의 질량수를 고려하고 비율을 고려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수소를 1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원자량이 1은 아니에요. 자, 이 주기율표입니다. 멋있죠? 자, 수소를 딱 찍으면 수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그 옆에 보면 원자량 보여, 안 보여? 원자량이 보이죠? 얼마라고 이제 보이는 사람 읽어봐. 1점 얼마야? 1.00794. 대략 1.008 정도 되네요. 맞지? 그럼 분명히 내가 1이었었는데 왜 1.00794냐면 이게 실제 원자량이야. 그러니까 1로 근사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그 버림을 한 거죠. 알겠어? 그럼 왜? 동위원소 있잖아. 자, 수소가 뭐 있어요? 질량수가 2짜리도 있고 3짜리도 있어. 그러니까 걔네들의 비율을 이용해서 구한 원자량이 1.00974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다른 애들도 그러나? 다른 애들도 그래요. 다른 애들도 NA가 있어. NA. 얼마나 되냐? 원자량이 내가 읽어줄게. 29.9897 뭐 쭉 나와 있어. 왜? 또 동위원소 때문에. 뭔지 알겠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원자량을 배우는데 이 원자량은 모두가 뭐에 해당해? 전부 다 평균이요, 평균. 전부 다 평균이에요, 결국은. 따라서 원자량과 질량수는 같은 얘기야, 다른 얘기야? 응? 뭐라고? 달라야죠. 같지가 않아요.
알았지? 원자량과 질량수는 다른 얘기입니다. 질량수 말 그대로 양성자와 중성자의 합이고, 원자량은 동위원소를 모두 고려한 평균 원자량을 뜻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여기서 다행인 건 원자량이 주어져야 돼, 주어지지 않아야 돼? 주어져야 돼. 주어지지 않는 순간 문제가 오류가 돼버려.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수소가 1이라고 주어져야 되는데 안 주어졌다고 생각해봐. 그럼 수소를 1로 푸는 애들도 있고 2로 푸는 애들도 있고 3로 푸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원자량은 주어져야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다행이죠? 원자량은 주어집니다. 알았죠? 지금 주어지는 그런 원자량들이 대부분 이런 값들이 주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35.5라고. 뭔 얘기인지 알겠어? 이게 바로 원자량입니다. 원자량은 그래서 평균 원자량을 의미하나, 그 평균 원자량이라는 게 결국 이와 같이 12짜리 6번인데 질량수가 12짜리를 기준으로 한 거죠. 알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 분자량. 자, 주어진 원자량의 합이에요. 예를 들면 H2 얼마예요? 2, N2 28, O2 32.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CO2 얼마일까? 44. 이건 얼마예요? 그러네요. 원자량 다 더하니까 44. 다음 자, 이건 얼마라 그래야 돼요? 막 계산 막 해봐. 얼마야? 응? 106 나와요? 예, 106.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원자량을 갖다 이렇게 합하게 되면 되고요. 공기 볼까? 공기는 수물질이 아니거든. 수물질이 아니야. 질소가 78%, 산소가 21%, 그 다음엔 아르곤이 0.93%, 이산화탄소가 0.03%를 비롯하여 막 섞여 있는 혼합물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럴 때는 이와 같은 혼합물에서는 뭘 구하냐면 역시 평균을 구해요. 자, 혼합물은 뭘 구한다고? 평균 분자량을 구하는 거야. 일단 질소가 있죠. 28짜리가 있어요. 28짜리가 78% 있다고 그랬으니까 0.78 더하기 산소는 32짜리지. 32짜리가 0.21% 막 더해요. 그래서 이 더한 값이 29 정도 됩니다. 약 딱 안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평균 원자량 구하듯이 분자량은 평균 분자량이 있어요. 혼합물일 때. 알았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이게 공기예요. 얘는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거워요. 응?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이렇게 밑쪽에 많이 깔려요. 자, 그 다음에 질소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 뭐 가볍다고 해야지, 공기보다는. 평균 분자량이 29인데 질소는 28이니까 별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제 메테인 같은 거 한번 써볼까? 메테인. 아, 수소 있네. 뭐 메테인 쓰지 않더라도.
가벼워요. 알았지? 가볍기 때문에 수소는 전부 다 붕붕 뜨겠다, 위로. 가벼우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얘네들이 뭐에 해당하냐면 결국 분자량, 원자량의 의미죠. 질량이야, 상대적인 질량. 그럼 지금 본 값들이 전부 다 상대값이라며. 그러면 요 상대값은 단위가 없네요. 상대값. 이거의 반대가 절대값이야. 자, 과학하는 사람들은 상대값을 좋아해요? 절대값을 좋아할까요? 응? 절대값 당연히 좋아하죠. 근데 절대값은 우리도 좋아해. 우리도 사실 누가 근데 야, 제 키가 얼마냐? 그럼 이게 나보다 좀 커. 이게 좋니? 나는 170인데 걔는 171이야. 이게 좋니? 두 번째가 낫지. 정확하게 쟤는 키가 얼마니? 180이니 182니 이 정확한 값을 좋아하죠. 그지? 자, 고기 한 근을 사오래. 한 근을 사오래. 엄마가 고기 한 근을 사오래. 고기를 사오래. 그러면 대충 사와. 이거보다는 가서 500g만 사와. 이게 훨씬 더 클리어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차피 절대값을 좋아해요. 자, 그러면 이 절대값과 상대값의 사이에 이 몰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알겠어요? 몰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세 번째 개념이 몰입니다. 이 몰은 말이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개수야, 개수. 마치 이런 것 같아. 자, 봐. 연필이 있어요. 연필 잘 안 쓰죠. 근데 이제 연필을 살 때 한 다스라는 표현을 쓰죠. 요즘에 쓰나요? 연필 한 다스? 안 쓰나요? 그러면 요즘에 많이 쓰는 건 뭐 있을까? 더즌 쓰나, 더즌? 그 도너츠 같은 거 살 때 하프 더즌 그러잖아. 몇 개니 하프 더즌? 6개. 더즌은 12개. 알았지? 그러니까 한 다스는 몇 개가 되냐면 얘는 12개가 돼요. 그러면은 마늘은 접을 쓰거든. 접. 한 접. 몇 개야? 마늘 한 접은? 그것도 모르죠. 응? 100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채소? 채소 같은 거 살 때는 식당에 이런 건 접 단위로 사요. 그래서 오이 한 접이다 그러면 오이 몇 개야? 100개. 무가 한 접이다 그러면 무가 100개인 거야. 이 100개가 접이라는 단위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뭘 알고 올까? 오징어 한 축, 그럼 몇 마리지? 축은 20마리예요. 그래서 굴비, 좀 있으면 명절이네. 그죠? 굴비 같은 거 한 축으로 이렇게 선물하죠. 수마리. 이런 식으로.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보면은 구슬이 있어요, 구슬. 구슬이 1몰이 있다고 하죠. 그럼 구슬이 몇 개냐면, 구슬은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가 돼요. 그러니까 물질